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 개장 시그널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CPI가 발표됐는데 결과 자체는 헤드라인도 그렇고 코어도 그렇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점은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1월에 있을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인하할 만큼 강력한 재료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줬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10% 방안도 오늘 은행주들의 발목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이 JP모건은 이날 컨센을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4.19%나 빠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각각 4%, 3% 밀린 채 마감을 했고요. 월가 은행들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영향으로 금융주가 가장 큰 낙폭을 키웠고요. 그 외 엔비디아, 브로드컴, 애플은 1%대 상승부를 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정말 붉은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제 5,000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포인트 자체로는 310포인트가량 정도 남긴 상태입니다. 코스피 어제 8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1.47% 상승하며 4,692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어제 하루 쉬어갔습니다. 0.09% 소폭 밀린 채 95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1,480원을 정말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4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을 출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물량을 담아주면서 지수의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주 안에서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전자닉스는 다시 한번 쉬어갔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1.47% 밀리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HC현대중공업, 현대차 같은 자동차, 조선, 방산, 2차전지 전반적으로 온기가 옮겨 붙으면서 지수는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2026 새로운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피지컬 AI를 꼽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CES에서 현대차가 새로운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요. 어제 현대차가 무려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가는 동안 이 현대차가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지수는 상승부를 킬 수 있었는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재료가 시장에 선 반영됐던 터라 지수 자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요즘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바이오주 다시 좀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실질적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요. 지식 재산 또 AI 등 미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오늘까지 친교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어떤 이슈가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말씀드렸다시피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480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외환 금융당국의 좀 강력한 개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화 약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폭이 늘어난 상황이지만 코스피 지수 상승률 자체는 주요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국제 정세가 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화에 추가적인 부담이 작용되고 또 우리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끝까지 경계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저희 레드 개장 시그널 이제 소개해드려야겠죠. 저희 방송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9시 개장 이후에는 개장 상황 함께 모니터링, 또 요즘 우리 시장에서 뜨거운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차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과 연동되어 있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실시간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놓치셨다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권민석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권민서입니다. 어제 증시는 정말 하락을 잊은 코스피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하루였습니다. 해발 악재와 정치, 금리, 환율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강한 개인기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다만 종목별로는 온도차가 다소 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제 정말 4,700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47% 오른 4,692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 완성차와 방산업종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이어진 걸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이었는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의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서 소폭 하락하면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0.09% 빠진 948선에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 어땠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가 두드러졌습니다. 대형 자동차와 철강주에 집중된 모습이었고요. 7,881억 원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 중심으로 5거래일 연속 빠진 모습이었고요. 2,793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지수를 방어한 모습이었는데요. 개인 3,337억 원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빠진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주목한 국내 이슈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환율의 고공행진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계속 이슈가 됐던 이 환율 소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어제 환율은 보름 만에 다시 1,470원 선을 돌파했는데요. 정부의 서학개미 세제 혜택 등 이 고강도 정책도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유로는 최근 몇 년 동안 내수 회복과 금융시장 안전 등 갖가지 이유로 엄청난 양의 돈이 풀리면서 원화의 상대 가치가 하락한 걸로 풀이되는데요. 외환당국은 환율을 밀어올린 주범으로 서학개미를 꼽고 있지만 사실상 절대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세제 혜택이 효과를 내지 못하자 다시 고환율 책임을 기업으로 돌리면서 무역기업 외환거래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채찍을 꺼내들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잡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에 올해부터는 29조가 넘는 대미 투자금도 집행해야 하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호모가 불지른 돈의 이동 소식 가져왔습니다. 시중 자금이 유례없는 속도로 주식시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주가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포모, 소외 공포감에 시달리는 투자자들이 여윳돈을 증시로 옮기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 지수 5천 조기 달성 기대와 함께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머니무브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금에서 돈을 빼 증시에 뛰어들고 퇴직연금도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했고요. 비투자넷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일 3만 3천 개가 넘는 새 계좌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은 어땠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주요 상승 업종은 자동차 부품, 완성차, 비철금속, 방산 등이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로봇 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10%대 급등했고요. 이로써 시총 8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어제 현대그룹주 전반이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또 지정학적 이슈 부각으로 방산주가 상승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5%, 한화시스템은 무려 14%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는 이틀 연속 낙폭 과대 반등이 이어지면서 강세 보였고요. 반면 반도체, 엔터, 제약 등에서는 차익 매물이 이어지면서 약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두 가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뉴로메카였는데요. 29.99% 거의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43,350원에 장 마쳤습니다. CES 2026에서 피지컬 AI, 자율주행이 주목받으면서 어제 로봇 관련주 역시 강세 보였는데요.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주력으로 하는 뉴로메카는 이번 CES 2026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에이르를 공개했습니다.
이 A를 통해서 뉴로메카는 기존 로봇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로샷 기술을 선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여기에 2차 촉매로 삼성 계열 자산운용사들이 뉴로메카 지분을 10% 넘게 확보했다는 공시가 어제 발표됐고요. 시장은 이를 뉴로메카의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관의 신뢰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한캠이었습니다. 한캠은 이 첨단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어제 20% 넘게 급등하면서 9,160원에 마감했습니다. 한캠은 글로벌 MLCC,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공장 생산 라인의 가동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어제 공시를 통해 MLCC 소재 신규 공장 라인의 시운전 및 안정화 완료 시점을 기존 6월 말에서 4월 말로 약 2달 앞당겨서 조기 양산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고요. 이 소식의 주가는 장중 29.96%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재 요청 증가는 시장에서 한캠의 능력이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되고요. 향후 MLCC는 전기차, AI 서버, 로봇 등 차세대 산업의 필수 부품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캠은 조기 양산 체제를 통해 차세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AR 시그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바로 태양광이었습니다. 중국이 자국 태양광 배터리 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 폐지에 나서면서 과도한 가격 경쟁과 공급 과잉 구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흔들렸던 국내 산업계도 글로벌 경쟁 여건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어제 광명전기가 9.23%,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7.41% 상승하는 등 관련 종목이 전부 강세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이미 세계 1위로 올라선 중국 태양광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흔들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리튬이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아르헨티나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만 톤 규모의 리튬 개발 생산 사업인 살데오로 프로젝트의 3단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ESS 수요 급증에 따라 리튬 시황이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현지 주정부가 사업 관련 절차 및 인허가를 앞당길 것으로 약속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됐기 때문인데요. 포스코 그룹은 리튬 직접 생산에서 양극재 생산까지 아우르는 이 2차 전지 공급망을 완성해 전기차 캐즘 이후 성장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홀딩스, 엠텍, 인터내셔널 등 포스코 그룹주를 비롯해서 리튬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간밤 미증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0.8% 빠지면서 49,191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 역시 0.1% 빠졌고요. S&P 500 0.19% 빠진 6,963선에 마감했습니다. 간밤 발표됐던 CPI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지만 트럼프가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려 한다는 소식에 더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관세 25%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이어지면서 하락세 보인 걸로 풀이됐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융주의 추락 등 이 하락세 속에서도 반도체주는 랠리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마감 직전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0.47% 오른 채 마감했고요. 인텔도 키뱅크 서버 CPU 수요에 7% 넘게 상승했습니다. 구글파 효율성 화두로 알파벳도 5일째 상승 마감했고요. 아마존은 목표가 상향에도 데이터 센터 보조금 그리고 세제 혜택 중단 가능성에 1.57%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력비 전가 불가 선언에 수익성 부담이 이어지면서 1.36% 하락세 보였습니다. 또 실적 우려에 테슬라도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13일 화요일 마감장 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지금 지수는 높지만 종목별 가격 부담은 과하지 않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업종 순환매 흐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해외발 단기 변동성 구간이기도 한 만큼 트럼프 관련 변수 그리고 CPI 발표 등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요.
특히 트럼프 역시 채권 자산 비중이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시장을 과도하게 흔들 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전망입니다. 또 간밤 발표됐던 CPI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PPI도 계속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권민서였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CPI가 양호한 경제 지표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불확실성에 경계감이 자극됐는데요. 헤드라인 근원 모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세 자체는 길게 유지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지표가 앞으로 있을 FOMC 회의에 강력한 금리 인하 재료로서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8%, 나스닥 지수는 0.1%, S&P 500 지수는 0.19% 밀린 채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금융주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JP모건이 크게 위축을 받으면서 간밤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금융주, 은행주 전반적으로 밀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국채 금리, 그리고 국제유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지표가 안정적이게 나오면서 실제로 이 CPI 발표 이후 국채금리 큰 낙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CPI가 그다지 강력한 재료가 아니다라는 논리 속에서 소폭 다시 튀어오르며 결론적으로는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2년물은 3.52%, 5년물은 3.74%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금선물이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CME 그룹에서 이 귀금속 증거금을 설정할 것이다라고 예고하면서 귀금속 전반적으로 은선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폭을 키웠습니다. 금선물 무려 0.44% 밀린 채 4,600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은선물은 1.71% 상승하면서 8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무려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가는 아무래도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했습니다. WTI 2.61% 상승하면서 61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또 브렌트유도 2.36% 상승하면서 65달러 선 중반에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또 이란과의 회의를 모두 취소한 것으로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불안정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유가가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비교적 잘 나온 이 CPI가 발표된 이후 인플레이션이 안정화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 비트코인이 3% 넘게 상승했고요. 94,000달러 선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더리움은 3.5% 장중 상승부를 켰고요. 그 외 알트코인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지는 히트맵 통해서 섹터별 또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모두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섹터별로는 오늘 국제유가가 2% 넘게 상승하면서 에너지주가 상승부를 켰고요. 또 필수 소비재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주는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이 크게 밀리면서 1.84% 밀린 채 마무리했고요. 이미 소비재도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이 AMD가 키뱅크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건데요. 목표가도 270달러 선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 서버용 CPU가 이미 올해 다 팔릴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이 가격도 올려잡을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다, 잘 팔리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고요. 알파벳도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가를 370달러 선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상승했습니다. 최근 이 애플 또 월마트의 쇼핑에 구글의 제미나이가 함께 도입이 되면서 AI 수익이 청신호를 킬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오늘 키뱅크가 메모리 슈퍼사이클 또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올려잡으며 강하게 인텔 오늘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JP모건이 4.19% 밀린 채 마감했고요. 4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투자은행 수수료가 실적이 컨센을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 금리를 10%로 잡겠다라는 이 상한제 추진 방안 이슈가 오늘도 발목을 잡으면서 크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는 오늘 전반적으로 헬스케어는 부진했지만 굉장히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무려 17% 급등한 채 마감했는데요. 모더나 CEO가 올해 매출을 19억 달러 높게 제시한 영향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글로벌 증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CPI도 발표됐고 또 국제 정세가 불안한 만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CPI부터 어떤 결과 나왔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CPI가 발표됐는데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흐름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수치 자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7% 상승했는데요. 전년 동기에는 2.9%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0.2%포인트나 빠진 결과가 나오면서 물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 둔화됐음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변동성이 큰 식료품 또 에너지가 포함된 코어 CPI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6% 상승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2.7%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0.6%포인트나 하락을 했고 전월 대비해서도 0.4%포인트 하락하면서 정말 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둔화됐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됐음을 시사했습니다. 향후 이것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고용이 둔화되는 흐름 속에서 페드는 이번 1월 FOMC 회의에서는 좀 관망하는 스탠스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1월 FOMC 회의가 지금 27일, 28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11월에 아무래도 이 데이터가 셧다운으로 인해서 좀 왜곡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CPI 발표가 완전히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위험 자산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긴 했는데요. 이 페드가 점차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데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CPI 발표 이후 혼조로 시작했다가요. 오늘 마감은 모두 상승폭을 반납한 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에서 들려온 속보,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 폭탄을 꺼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타겟은 이란입니다. 이 불똥이 근데 지금 이란을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전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있어서 이것을 문제 삼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수를 둔 건데요.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우리 일단 외교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밝히긴 했지만요. 군사적 공습 또 경제적 제재를 함께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지금 복합적으로 압박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사실 이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이란의 원유 수출 90% 정도를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이 이게 불법 제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 문제가 다시 미중 갈등으로 퍼질 수 있는 우려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조치가 이란의 석유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을 향한 제재로도 보고 있다. 이것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흔드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리매김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이어지는 화면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제가 이제 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미국 상원에서 이 클래리티 액트 법안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이 수정안을 발표한 건데요. 기존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가 있었는데 이제 조건부로 이 이자를 허용해주는 수정안을 발표한 겁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지금 아무래도 은행의 예치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것을 고려한 절충안을 발표한 건데요.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 카드의 포인트처럼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게 사업 모델 확장 가능성으로 넓혀질 수 있다라고 보면서 굉장히 큰 호재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추가적인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에 있어서도 이제 이것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 흐름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빌트코인 또 알트코인 관련된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현지 시간 15일에 이것에 대한 수정안의 최종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시는지 트레이더분들 주시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연준 의장 수사를 둘러싼 행정부 내부의 갈등이 있다라는 소식도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분열이 지금 포착된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베센트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수사하는 게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우려 섞인 발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연준의 독립성을 좀 훼손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함께하고 있고요. 또 강경론 일부는 지금 차기 연준 연준 의장에 대한 인준을 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은 이게 사법 리스크가 국채 금리를 상승하게 하고 또 시장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우려하고 있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의 위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총재 또 한국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께 보내줬고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파월 의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렇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물가 또 고용, 금융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다. 여기에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내부의 문제가 글로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사법 리스크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저희와 추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증시 특징주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이 보잉이 7년 만에 왕좌를 탈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7년 만에 이렇게 1위 자리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유럽 경쟁사죠. 에어버스를 제치고 항공기 1위 업체 자리를 다시 가져가게 된 건데요. 지난해 총 1,173개 항공기를 주문 받아내면서 이렇게 1위 자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됐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호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티그룹이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270달러 선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주 잭팟인데요. 최근 델타 또 알래스카 항공에서 정말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수주 흐름을 감안했을 때 이 보잉의 주가 상단이 더 열려 있다라는 평가가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산, 이 항공 모멘텀이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함께했고요. 또 여행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행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연비가 좋은 새 비행기로 지금 교체되는 흐름이 미국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잉에게는 또 추가적인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개장한 지 2분 정도 지나갔는데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장 출발했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크게 밀렸었는데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5% 소폭 상승한 채 4,694선 지나가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317개 집계되는 반면 하락하는 종목은 480개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지수 자체는 상승하고 있지만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방금 음전했습니다. 0.08% 소폭 밀리면서 948선, 950선 아래에서 거래 체결되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922개, 상승하는 종목은 604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시죠.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금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2,6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개인이 1,900억 원가량, 기관은 700억 원 넘게 소폭 사자세 보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개인이 1,60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마찬가지로 1,4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기관도 173억 원 소폭 매도 우위 보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전반적으로 지금 혼조흐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지금 반도체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삼성전자는 0.36%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95% 상승한 채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전반적으로 밀린 가운데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가까이 상승불 킨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리튬 모멘텀에 힘입어 강했는데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0.63% 밀린 채 39만 원 선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도 강했고요. 오늘도 지금 오전장에서는 1%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가 지금 0.62% 밀린 채 40만 3,500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고요. 기아는 반면에 2.2% 넘게 빨간불 켜가면서 13만 9천 원대에서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0.45%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불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0.42% 밀리고 있고요. 2차 전지주 어제 강했지만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1.16%, 에코프로도 1.64% 밀린 채 거래 체결되고 있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바이오주 밀린 채 거래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이해솔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해솔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8거래일째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어제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4,700선을 눈앞에 두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의 상승세는 기관이 이끌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이 덜어낸 물량을 기관이 담아간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어제 시장에서 상승세를 주도했던 주요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4가지 섹터 살펴보시죠. 제가 준비한 섹터는 2차 전지, 현재그룹주, 방산, 그리고 원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의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가 오랜만에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스코 엠텍도 장중 매수세가 몰리면서 동반 상승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정책 기대감과 탄산 리튬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주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최대 전기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로 주 차원에서 2억 달러 규모의 신규 전기차 세금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도 수출용 배터리에 제공하던 세제 혜택의 일종인 배터리 제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률을 단계적으로 낮춘 후 내년 전면 폐지하겠다고 전하면서 국내 2차 전지 업종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탄산 리튬의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2차 전지의 주요 원재료인 탄순 리튬의 가격이 이달 9일 기준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에 작년 부진하던 2차 전지주의 주가는 다시 떠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2차 전지의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는 14% 넘게 뛰어오르면서 35만 4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또 정부 차원에서의 호재도 겹치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했는데요. 어제 정부는 위기에 빠진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구조전환이라는 핵심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어제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6년 철강업계 신년 인사회에서 철강산업 구조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진 만큼 핵심 정책 과제 이행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번 정책이 철강사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포스코는 한화 약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포스코의 달러 조달은 국내 외화 유동성 공급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 기업의 대외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기존 채권의 리파이낸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현대차그룹주입니다. CES에서 아틀라스가 공개된 이후 현대차그룹주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로봇과 자율주행의 모멘텀을 현대차 그룹주 전체가 받아가면서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자율주행 자회사 모셔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아이오닉5 로보택시를 이용해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를 올 연말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현대차의 로보택시와 관련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현대차의 주가는 장중 40만 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어제 유진투자증권이 현대차의 주가를 60만 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낙관하면서 아직 상승 탄력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현대모비스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모습 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기대감도 여전히 이어지면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액추에이터를 개발 중으로 아틀라스의 대량 양산이 기대되는 2028년부터 로봇 매출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아틀라스의 부품사로 재평가받으면서 어제도 두 자릿수 강세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LS증권은 현대모비스에 대해 로봇 관련 매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38만 원에서 48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현대모비스는 14% 이상 상승한 45만 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현대오토에버도 어제 9%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53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데요. 현대차그룹 내에서 차량용 OS, 통합 제어기, 클라우드 기반 차량 데이터 플랫폼 등 핵심 소프트웨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소식이 들려올수록 그룹 내 매출 의존도와 단가가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도 현대오토에버가 강세를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우선주도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80조 원을 돌파했고 또 6거래일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6% 강세 보였습니다. 어제 강했던 현대차, 오늘은 프리마켓에서는 상승세 보였는데요. 장 시작 직후에는 팔라불로 절어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터는 방산주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시지 않으면서 방산주가 어제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근 주춤하던 방산주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러일으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란의 무력 개입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관심을 받았죠. 게다가 미국의 국방비 증액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방산주의 호재가 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2027년 국방 예산은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 5천억 달러가 돼야 된다고 언급하면서 군비 확장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그동안 반도체 투톱으로 몰리던 수급이 방산 관련 종목으로 쏠렸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6% 가까이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 기업은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을 중심으로 중동과 유럽, 미국 등 다수 권역에서 수출 라인을 확보하고 있죠. 방산주 대형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도 방산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독자 기술로 완성한 4.5세대 전투기 KF-21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42개월간 1,600여 회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가 함께 개발했죠. 한국항공우주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개발, 제조사로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2.1%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방산주에서는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당분간 방산업계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분쟁과 전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각 나라의 군비 증강 흐름이 이어짐에 따라서 국내 방산업체의 수주 확대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는 단기간에 어려울 것이라며 각국의 군비 증강 기조 역시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 체계 수요 증가가 이어질 전망인데 공급이 제한적인 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공급자 우위 환경이 지속되면서 국내 방산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마지막은 원전입니다. 어제 그동안 강했던 반도체주에서 나온 수급이 순환매 성격으로 대형주로 몰렸습니다. 이에 원전주의 대장주 격인 한국전력도 어제 수혜를 받는데요. 한국전력은 실적과 재무구조의 중장기 개선, 국내 송배전 투자 확대, 그리고 미국 대형 원전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전과 우려늄 사업 모멘텀도 더해지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흐름이 형성됐는데요. 이 중 특히 미국 전력망 사업이 가시화된 점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전력은 최근 미국 번스앤맥도널과 송전망 기술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고 또 3년간 미국 중부, 텍사스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전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초고압 송전망 투자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진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인데요. 이에 증권가에서는 2025년 이후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미국 원전, 송전망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변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어제 한국전력의 주가는 9%가 넘는 상승 탄력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또 원전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원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여론 수렴을 통해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용지 확보도 적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종가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지만 장중 한때는 94,400원 선까지 오르면서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습니다.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에 나서면서 원자력 발전에 눈을 돌렸죠. 이에 원전 산업 전반에 기대감이 확산돼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발 원전 수요 확대 소식도 계속해서 원전주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해솔이었습니다. 네, 저희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수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입니다. 코스피는 0.02% 소폭 밀린 채 4,69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36% 하방 압력 받으면서 94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폭이 소폭 더 늘어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4천억 원 넘게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여전히 1,100억 원가량 사자세 보이고 있고 개인도 2천억 원, 3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기록해 주면서 지수의 하단을 그래도 방어해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개인이 지금 2천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렌드 섹터에서 언급됐었던 2차 전지,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고요. 그래도 기아가 상승부를 켜주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지금 밀리는 가운데 또 원전주는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거래대금 상위단도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현대차 다시 양전했네요. 0.12% 상승해주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3% 가까운 상승을 켜주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방산주 좋았는데 0.34% 밀리고 하나오션도 3%대 하방 압력받은 채 거래 체결되고 있다는 점, 포스코홀딩스도 어제 강했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1.13% 밀리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코스닥 시장도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포스코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로메카 17%의 급등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유진로봇도 지금 7% 강하고 로봇주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오전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팍스경제TV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